여러분, 잠깐만요. 지금 이 순간 딱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오늘 아침 달걀 프라이 하셨습니까? 나물 볶으셨습니까? 아니면 생선 구우셨습니까? 그 요리에 쓴 기름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대부분 그냥 집에 있는 거 썼지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집에 있는 기름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혈관 안에서 조용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나쁜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차이를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10년 동안 아무 증상이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는 게 뇌경색입니다. 치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뇌졸중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용히, 천천히, 수십 년에 걸쳐 쌓이다가 한 번에 터지는 겁니다. 그 쌓이는 속도에 기름이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 오늘 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심혈관 질환 예방 연구를 오랫동안 해온 최태현 박사입니다. 노인 혈관 건강을 연구하면서 수천 명의 어르신들과 만났습니다. 그분들 중에 고기도 안 드시고 운동도 하시고 약도 꼬박꼬박 드시는데 혈압이 잡히지 않거나 콜레스테롤이 계속 높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공통점을 찾아보니 하나가 있었습니다. 기름을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기름은 양념이 아닙니다. 기름은 매일 먹는 약입니다. 어떤 기름을 쓰느냐가 어떤 약을 먹느냐만큼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13가지입니다. 뇌혈관이 왜 막히는지, 정제 식용유가 왜 혈관에 부담을 주는지, 올리브유를 왜 잘못 쓰고 계신지, 들기름이 왜 뇌세포를 보호하는지, 참기름과 현미유는 어떻게 써야 하는지, 트랜스 지방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오메가3과 오메가6의 균형은 어떻게 맞추는지, 기름을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 아침 루틴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요리별로 어떤 기름을 써야 하는지, 기름 보관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외식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까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뇌혈관은 왜 막히는 걸까요? 우리 몸 전체에 혈관을 이어붙이면 지구를 2바퀴 반 돌 수 있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뇌로 가는 혈관은 특히 가늘고 섬세합니다. 머리카락보다 가는 혈관이 수백만 개 모여서 뇌 구석구석에 산소와 영양을 나릅니다. 그 혈관 안쪽 벽을 내피라고 부릅니다. 내피는 하루도 쉬지 않습니다. 혈액이 잘 흐르도록 표면을 미끄럽게 유지하고 혈전이 생기지 않도록 조절하고 필요할 때 혈관이 넓어지거나 좁아지게 합니다. 이 내피가 건강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피가 손상되면 어떻게 될까요? 손상된 자리에 면역 세포들이 모여듭니다. 거기에 혈중 콜레스테롤이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쌓입니다. 처음에는 아무 증상도 없습니다.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쌓인 덩어리가 갑자기 떨어져 나와서 혈관을 막습니다. 그게 뇌경색입니다. 이 과정을 의학적으로 동맥경화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혈관 안쪽이 조금씩 녹슬어 가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그 내피를 손상시키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무엇일까요? 바로 혈관 안에서 일어나는 산화와 염증입니다. 그리고 그 산화와 염증을 촉진하느냐, 억제하느냐를 결정하는데 매일 먹는 기름이 생각보다 훨씬 큰 역할을 합니다. 좋은 기름은 혈관 내피를 보호합니다. 나쁜 기름은 혈관 내피를 조금씩 손상시킵니다. 하루에 한 번, 1년에 365번, 10년이면 3650번. 그 차이가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대한심장학회 자료에 따르면 혈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식이 요인 중에서 기름의 질이 전체 위험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절대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어르신,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기름을 조금밖에 안 먹는데 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잠깐 멈추시고 어제를 떠올려 보십시오. 나물 반찬은 무엇으로 볶으셨습니까? 달걀 프라이는 무엇으로 하셨습니까? 생선은 무엇에 구우셨습니까? 기름을 따로 드시지 않아도 이미 매일 기름을 드시고 계십니다. 그 기름이 어떤 기름이냐가 핵심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주방에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기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정제 식용유입니다. 마트에 가시면 있습니다. 1.8리터, 8리터짜리 큰 통에 들어있는 카놀라유, 콩기름, 옥수수기름, 해바라기 씨유. 가격도 저렴하고 용량도 넉넉해서 많이 쓰십니다. 저희 어머니도 오랫동안 이걸 쓰셨습니다.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름들이 왜 혈관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걸까요? 핵심은 오메가6이라는 지방산입니다. 카놀라유에는 전체 지방의 약 22,
10% 정도가 오메가6입니다. 콩기름은 54%, 옥수수 기름은 약 59%, 해바라기씨유는 거의 68%에 달합니다. 오메가6이 나쁜 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문제는 비율입니다. 우리 몸이 건강하게 기능하려면 오메가6과 오메가3의 비율이 약 4대 1 정도여야 한다는 것이 여러 영양학 연구에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류가 수만 년 동안 먹어온 식사에서 대략적으로 유지되어 온 균형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한국 성인의 평균 오메가6 대 오메가3 비율은 약 17대 1이라고 합니다. 젊은 세대에서는 22대 1까지 올라간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상적인 비율의 4배가 넘습니다. 오메가6이 과도하게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몸 안에서 염증을 유발하는 신호물질을 만들어냅니다. 그 신호물질이 혈관 내피를 자극합니다. 내피가 자극을 받으면 표면이 거칠어집니다. 거칠어진 표면에 콜레스테롤과 혈소판이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금씩 쌓입니다. 이게 동맥경화가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채소 반찬만 드시는데 콜레스테롤이 왜 이렇게 높냐며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채소는 좋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어떤 기름으로 볶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좋은 재료도 기름을 잘못 쓰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려야 합니다. 정제 식용유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제조 과정입니다. 마트에서 파는 저렴한 식물성 기름들은 대부분 화학적 정제 과정을 거칩니다. 핵산이라는 화학 용매를 사용해서 기름을 뽑아내고 고온에서 탈색 처리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름 안에 있던 좋은 성분들, 비타민 E,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물질들이 대부분 파괴됩니다. 그리고 산화된 지방 성분이 일부 생겨날 수 있습니다. 고도로 정제된 식물성 기름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심혈관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찬장에 큰 통 식용유가 있으시다고 해서 당장 버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없어지면 다시 사지 않으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천천히 바꿔가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름으로 바꿔야 할까요?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대체제가 있습니다. 비싸지 않고 어렵지 않고 지금 당장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올리브유 이야기를 꺼내면 많은 분들이 그거 이미 쓰고 있어요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쓰시냐고 여쭤보면 대부분 볶음 요리에 쓴다고 하십니다. 잠깐 멈추겠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열에 굉장히 약합니다. 발연점이 보통 섭씨 160도에서 섭씨 190도 사이입니다. 우리가 볶음 요리를 할 때 팬의 온도는 얼마나 될까요? 200도 이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온도에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가열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에 들어있는 좋은 성분들이 파괴됩니다.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물질, 올러칸탈이라는 한겸 성분, 올레산이라는 혈관에 좋은 지방산, 이것들이 고온에서 변질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가열 중에 알데히드라는 물질이 생성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알데히드는 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는 성분입니다. 혈관에 좋으라고 쓴 기름이 오히려 혈관에 부담을 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걸 모르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좋은 기름을 비싸게 사셨는데 잘못 쓰고 계신 겁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반드시 생으로 드셔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두부 한 모를 꺼내셔서 올리브유 한 스푼을 위에 뿌리시고 소금 약간, 그게 전부입니다. 점심에 나물 반찬을 드실 때 마지막에 올리브유 한 스푼을 넣고 버무리시면 됩니다. 저녁에 국을 드실 때 불 끄시고 그릇에 담은 다음에 올리브유 한 스푼, 샐러드에는 올리브유와 레몬즙을 섞어서 드레싱으로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생으로 드시면 올리브유 안에 좋은 성분들이 그대로 몸 안으로 들어옵니다. 올리브유 안에는 올레산이라는 지방산이 아주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올레산은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은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은 높여줍니다. 혈관벽에 생기는 염증을 억제하고 혈전이 만들어지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에는 올러칸탈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이 특정 소염제와 유사한 항염작용을 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자연에 존재하는 항염 성분이 올리브유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단, 이것은 엑스트라 버진에만 있습니다. 일반 올리브유나 퓨어 올리브유에는 정제 과정에서 대부분 사라집니다. 마트에서 올리브유를 고르실 때 세 가지만 확인하십시오. 첫째, 병이 진한 녹색이나 갈색인지 확인하십시오. 투명한 병에 들어있으면 빛에 오래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올리브유는 빛에 닿으면 산화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둘째, 원산지를 확인하십시오.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포르투갈 등 지중해 원산지로 표기된 것이 좋습니다. 여러 나라 혼합이라고 적혀 있으면 품질 관리가 어렵습니다. 셋째, 가격을 보십시오. 250ml 기준으로 지나치게 싸다면 진짜 엑스트라 버진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적정 가격대의 제품을 고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한 스푼에서 두 스푼이면 충분합니다. 많이 드실 필요 없습니다. 기름도 결국 칼로리가 있으니까요. 한 스푼씩 꾸준히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올리브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올리브유보다도 더 강조하고 싶은 기름이 있습니다. 들기름입니다. 우리 전통 기름이죠.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부터 써오신 바로 그 들기름. 그런데 그 들기름이 이렇게 대단한 줄은 많은 분들이 아직 모르십니다. 들기름에는 알파리놀렌산이라는 오메가3 지방산이 전체 지방의 60% 이상 들어 있습니다. 60% 이상입니다. 생선 기름이 오메가3로 유명하죠. 연어, 고등어, 꽁치. 그런데 들기름의 오메가3 함량은 이 생선 기름과 비교해도 전혀 밀리지 않습니다. 한 스푼으로 하루 오메가3 섭취 권장량을 상당 부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메가3가 혈관에 어떻게 좋은 걸까요? 첫째, 혈관 내피를 보호합니다. 오메가3는 혈관 벽에 염증이 생기는 걸 억제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오메가6의 반대작용을 합니다. 오메가3이 충분하면 오메가6이 만들어내는 염증 신호를 일부 차단할 수 있습니다. 둘째, 혈전을 억제합니다. 혈소판이 뭉치는 걸 방해해서 혈전이 만들어지기 어렵게 합니다. 혈전이 혈관을 막는 게 뇌경색이잖아요. 그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뇌세포를 보호합니다. 뇌는 지방 덩어리입니다. 뇌의 건조 중량의 약 60%가 지방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메가3 지방산이 뇌세포막의 유동성을 결정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뇌세포들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효율이 달라집니다. 오메가3이 충분하면 뇌세포막이 유연해지고 신호 전달이 잘 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노화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에서 오메가3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유의미하게 느렸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들기름 한 스푼이 뇌 건강에 이렇게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수백 년 동안 들기름을 써온 데는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들기름에도 사용법이 있습니다. 잘못 쓰시면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들기름은 올리브유보다도 더 열에 약합니다. 발연점이 약 160도 이하입니다. 절대로 가열하면 안 됩니다. 가열하는 순간 오메가3 지방산이 산화됩니다. 산화된 지방은 오히려 몸에 해로운 물질로 변합니다. 들기름을 뜨거운 팬에 두르고 나무를 볶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하시면 들기름의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들기름은 반드시 요리가 다 된 후에 마지막으로 넣으셔야 합니다. 나무를 다 묻히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들기름 한 스푼, 국이 다 끓은 다음에 불 끄고 그릇에 담아서 들기름 한 스푼, 비빔밥 위에 올릴 때 들기름 한 스푼, 밥에 간장하고 들기름 한 스푼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보관도 정말 중요합니다. 들기름은 사자마자 바로 냉장고에 넣으셔야 합니다. 찬장에 두면 빠르게 산패됩니다. 냉장고 문 쪽이 아니라 안쪽에 두십시오. 문 쪽은 온도 변화가 심하기 때문입니다. 냄새를 가끔 맡아보십시오. 신선한 들기름은 고소하고 깊은 향이 납니다. 쉰 냄새나 비린 냄새, 무언가 이상한 냄새가 나면 이미 산패된 겁니다. 아까워도 버리셔야 합니다. 산패된 기름은 몸에 해롭습니다. 큰 통보다 작은 병으로 한 달 안에 다 먹을 양만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전통시장에 가시면 생들기름을 직접 짜서 파는 가게가 있습니다. 그런 신선한 것을 자주 소량씩 사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오메가3 영양제를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좋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들기름을 음식에 쓰는 것과 함께 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들기름에는 오메가3 외에도 비타민 E와 리그난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오메가3의 작용을 도와주기 때문에 자연식품으로 먹는 것이 영양제 단독보다 더 다양한
다양한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참기름과 현미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참기름도 우리 전통 기름입니다. 들기름과 마찬가지로 오랜 역사가 있습니다. 참기름 안에는 세사민과 세사몰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혈관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참기름을 규칙적으로 섭취했을 때 혈압 수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기름도 들기름처럼 열에 비교적 약한 편입니다. 참기름의 발연점은 약 170도에서 210도 사이인데 고온에서 처음부터 볶는 용도로 쓰는 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적은 양을 요리 마지막에 향을 위해 살짝 넣는 정도는 괜찮습니다. 다음은 현미유입니다. 현미유는 볶음 요리에 쓸 기름으로 상당히 좋은 선택입니다. 발연점이 250도에서 260도 정도로 높습니다. 고온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현미유 안에는 감마오리자놀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LDL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LDL 콜레스테롤 자체도 문제지만 그게 산화되면 더 위험해집니다. 산화된 LDL이 혈관벽에 달라붙어 염증을 일으키거든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고온 볶음 요리에는 현미유를 최소한만 사용하십시오. 나물 무침 마무리에는 들기름 한 스푼, 생으로 드실 때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향을 위한 마무리에는 참기름 조금 이렇게 용도를 나눠서 쓰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기름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만큼이나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반드시 피해야 할 기름 이야기입니다. 트랜스 지방입니다. 트랜스 지방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우리 음식에 들어 있습니다. 혈관 건강에 있어서 가장 해로운 성분 중 하나라는 것이 다수의 연구에서 확인된 바 있습니다. 트랜스 지방이 왜 그렇게 나쁠까요? 트랜스 지방은 혈관 내피를 직접적으로 손상시킵니다. 나쁜 콜레스테롤, LDL은 높이고 좋은 콜레스테롤, HDL은 낮춥니다. 혈관에 염증을 만들고 혈전 위험을 높입니다. 하루 섭취 칼로리 중 일정 비율이 트랜스 지방에서 오면 심장질환 위험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트랜스 지방은 어디에 있을까요? 첫째, 마가린입니다. 빵에 바르는 버터 대용으로 쓰는 마가린, 쇼트닝 케이크에 들어가는 크림, 이런 것들에 트랜스 지방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 과자와 빵입니다. 마트에서 파는 포장과자, 크래커, 파이류를 만들 때 쇼트닝을 씁니다. 성분표에 경화유, 부분경화 식용유지라고 적혀 있는 것들은 트랜스 지방을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 외식할 때 먹는 튀김 음식입니다. 여러 번 재사용되는 식용유를 반복적으로 가열하면 트랜스 지방이 생성됩니다. 성분표에서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트랜스 지방 항목을 찾으십시오. 0g이라고 표기되어 있어도 일정 기준 미만이면 0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성분 목록에서 부분경화유, 부분경화 쇼트닝, 가공유지 이런 단어가 보이면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트랜스 지방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국내 식품 시장에서 트랜스 지방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도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성분표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오늘의 핵심 중 핵심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메가3와 오메가6의 균형입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적인 오메가6 대 오메가3 비율은 약 4대 1인데 실제 한국 성인은 17대 1이나 된다고요. 어떻게 균형을 맞출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방향에서 동시에 접근해야 합니다. 첫째, 오메가6을 줄이는 겁니다. 정제 식용유 사용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건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둘째, 오메가3을 늘리는 겁니다. 들기름, 생선, 견과류를 통해서입니다. 오메가3이 풍부한 식품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들기름과 아마씨유는 식물성 오메가3의 대표 주자입니다. 생선 중에서는 고등어, 꽁치, 연어, 청어, 멸치가 오메가3이 풍부합니다.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드시는 걸 권장합니다. 견과류 중에서는 호두가 오메가3 함량이 가장 높습니다. 하루에 호두 3개에서 5개면 충분합니다. 아몬드나 캐슈넛보다 호두를 드시는 게 오메가3를 위해서는 더 좋습니다. 한 가지 아주 실천하기 쉬운 방법을 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밥 드시기 전에 호두 3알과 들기름 한 스푼, 이것만 추가하셔도 하루 오메가3 섭취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돈도 많이 안 듭니다. 호두 한 봉지가 마트에서 몇천 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대한영양학회 자료에 따르면 오메가3 섭취를 꾸준히 늘렸을 때 일정 기간 후 혈중 중성지방 수치가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효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자, 이제 기름을 올바르게 고르는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마트에서 기름을 살 때 어떻게 고르면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용도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고온 볶음 요리용인지, 생으로 먹는 드레싱용인지,
마무리 향을 위한 것인지 하나의 기름으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성분표를 보십시오. 트랜스 지방이 있는지, 어떤 지방산이 들어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세 번째, 포장 상태를 보십시오. 기름은 빛과 공기에 약합니다. 진한 색병에 들어있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유통기한을 확인하십시오. 기름도 오래될수록 산화가 진행됩니다. 특히 들기름처럼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기름은 더 빨리 산패됩니다. 제조일로부터 최대한 가까운 것을 사십시오. 다섯 번째, 소량 구매 원칙을 지키십시오. 아무리 좋은 기름도 많이 사두면 산패됩니다. 한 달에서 두 달 안에 쓸 양만 구매하십시오. 아침 루틴에 기름을 어떻게 포함시킬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이 중요합니다. 아침 식사는 하루 혈관 건강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의 아침 식사에 딱 두 가지만 추가하십시오. 첫째, 식사하시기 30분 전에 물 한 잔. 이건 기름과 직접 관련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혈관 건강에 중요합니다. 자는 동안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혈액이 조금 끈적해져 있습니다. 혈액이 끈적하면 혈전 위험이 높아집니다. 물 한 잔으로 혈액을 묽게 해주시는 겁니다. 둘째, 아침 식사에 들기름이나 올리브유를 생으로 한 스푼 추가하십시오. 두부에 올리브유 뿌리기, 나물에 들기름 한 스푼, 흰밥에 들기름과 간장. 이 중에 한 가지면 됩니다. 딱 이 두 가지입니다. 어렵지 않죠? 아침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나 들기름을 생으로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일정 기간 후 혈관 탄력도와 콜레스테롤 수치에 긍정적인 변화가 관찰되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기름 한 스푼이 이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요리별로 어떤 기름을 써야 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나물 무침에는 들기름입니다. 볶을 때는 기름을 최소화하고 물볶음을 쓰거나 현미유를 아주 조금만 쓰십시오. 무치는 마지막에 들기름 한 스푼, 달걀 프라이에는 현미유를 아주 조금만 쓰십시오. 팬에 종이 타월로 살짝 바를 정도만. 생선구이는 기름 없이 에어프라이어나 오븐에서 구우시거나 석쇠를 이용하십시오. 아니면 현미유를 아주 조금만 팬에 발라서 굽는 방법도 있습니다. 두부 요리는 생으로 드실 때는 올리브유를 뿌리십시오. 구울 때는 현미유를 최소한만 사용하십시오. 국 요리는 기름 없이 만드시고 완성된 후에 들기름이나 참기름 한 티스푼 정도만. 볶음밥이나 비빔밥은 현미유 아주 조금으로 밥을 볶으시고 마지막에 참기름이나 들기름 몇 방울. 전을 부치실 때는 이게 가장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을 부치는 과정에서 기름 흡수가 많습니다. 현미유를 쓰시고 최대한 기름 양을 줄이십시오. 종이 타월로 팬에 아주 얇게 바르는 방법을 써보십시오. 이렇게 요리별로 기름을 나눠 쓰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딱 한 가지만 바꿔보십시오. 나물 무칠 때 식용유 대신 들기름으로 마무리하는 것. 이것 하나만 먼저 시작하십시오. 외식할 때 이야기도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도 식당에 가십니다. 친구들과 만나기도 하고 가족과 외식도 하십니다. 외식을 아예 끊을 수는 없습니다. 외식할 때 어떻게 하면 혈관 건강을 덜 해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리 방법을 선택하십시오. 구운 것, 찐 것, 삶은 것을 선택하시고 튀긴 것을 줄이십시오. 치킨보다는 닭조림, 튀긴 생선보다는 생선구이나 생선찜을 선택하십시오. 둘째, 기름기 많은 소스를 주의하십시오. 마요네즈가 듬뿍 들어간 음식, 버터소스, 크림소스, 샐러드 드레싱도 양을 줄이십시오. 셋째, 국물 요리를 선택하실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골 국물은 포화지방이 많습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두부찌개 같은 채소 중심의 국물 요리가 더 좋습니다. 넷째, 채소 반찬을 먼저 드십시오. 식당에서 반찬이 여러 가지 나오면 채소 반찬을 먼저 드시고 기름진 반찬은 양을 줄이십시오. 외식을 한번 하셨다고 해서 큰일이 나는 게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외식을 하시더라도 평소 집에서 좋은 기름을 꾸준히 쓰시면 전체적인 균형이 잡힙니다. 이제 제가 실제로 만났던 분들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부산에서 오랫동안 식당을 운영하신 강미순 어르신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68세 여성분이었는데 고혈압 약을 꾸준히 드시는데도 혈압 수치가 좀처럼 잡히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식당 일을 오래 하시다 보니 집에서도 기름을 많이 쓰는 습관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으셨습니다. 제가 딱 한 가지만 바꿔보시라고 했습니다. 주방 찬장에 있는 식용유를 들기름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로만 교체하고 집에서 요리할 때 이 두 가지만 쓰시되 들기름은 반드시 생으로만 마지막에 넣으라고요.
8주 후에 그분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혈압이 153에서 138로 내려갔다고요. 딱 기름만 바꿨는데 그런 변화가 생긴 겁니다. 물론 모든 분에게 동일한 효과가 나타난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개인마다 건강 상태가 다르고 복용 중인 약이나 다른 생활 습관도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제가 이 내용을 계속 전하고 싶은 이유입니다. 작은 변화가 만들 수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조금 마음이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꼭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몇 해 전 한 지역 건강 강좌에 참석하신 70대 초반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이동호 어르신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무릎 수술 후 재활 중이셨는데 강좌 내내 열심히 필기를 하셨습니다. 강좌가 끝난 후 조용히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사실 저는 작년에 뇌경색을 겪었습니다. 다행히 후유증은 심하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약도 드시고 재활치료도 받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쓰러지기 전에 저는 제가 건강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고기도 별로 안 먹고 운동도 나름 했고. 근데 기름을 신경 쓴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말씀이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뇌경색은 갑자기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십 년에 걸쳐 쌓인 결과입니다. 그 쌓이는 과정에 기름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미 겪으신 분들이 아니라 아직 겪지 않으신 분들이 이 정보를 알고 예방하시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늦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됩니다. 혈관은 회복됩니다. 꾸준히 좋은 기름을 드시고 나쁜 기름을 줄이시면 혈관 환경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식생활을 개선한 후 수개월이 지나면 혈관 염증 지표가 의미 있게 변화하기 시작한다는 것이 다수의 연구에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오늘 시작하시면 반년 후 여러분의 혈관이 달라집니다. 기름의 양 조절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기름도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기름은 단백질이나 탄수화물보다 칼로리가 2배 이상입니다. 1g에 9kcal입니다. 단백질이나 탄수화물은 1g에 4kcal이지요. 하루에 기름을 얼마나 드시는 게 좋을까요? 총 지방 섭취량 기준으로 하루 총 칼로리의 20에서 35% 정도가 지방에서 오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권장 기준입니다. 하루 1800kcal를 드시는 분이라면 상당 부분이 지방에서 와야 합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 요리에 직접 넣는 기름만이 아닙니다. 고기, 생선, 달걀, 견과류 등 음식에 포함된 지방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러니 직접 추가하는 요리용 기름은 하루에 3스푼에서 4스푼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은 오히려 칼로리 과잉이 됩니다. 체중이 걱정되신다면 기름량 조절이 특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드린 이야기의 핵심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뇌혈관을 막는 과정에 기름이 관여합니다. 좋은 기름은 혈관 내피를 보호하고 나쁜 기름은 혈관 내피를 조금씩 손상시킵니다. 둘째, 마트에서 파는 대형 정제 식용유는 오메가6이 과도하게 많습니다. 오메가6가 너무 많으면 혈관 염증이 생깁니다. 가급적 줄이십시오. 셋째,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생으로 드십시오. 올레산과 올러칸탈이 혈관을 보호합니다. 하지만 가열하면 효과가 없어지고 오히려 해로운 물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루 1스푼에서 2스푼을 생으로 드십시오. 넷째, 들기름에는 오메가3가 60% 이상 들어 있습니다. 뇌세포를 보호하고 혈전을 억제합니다. 요리 마지막에 불 끄고 넣으십시오. 절대 가열하지 마십시오. 냉장 보관하십시오. 다섯째, 볶음 요리에는 현미율을 최소한만 쓰십시오. 발연점이 높아서 고온에서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여섯째, 트랜스 지방을 주의하십시오. 마가린 포장과자, 쇼트닝 등 빵류, 성분표에서 부분 경화율을 확인하십시오. 일곱째, 오메가6과 오메가3의 균형을 맞추십시오. 들기름과 호두, 등푸른 생선으로 오메가3을 늘리십시오. 여덟째, 기름 보관을 철저히 하십시오. 들기름은 반드시 냉장 보관하십시오. 산패 여부를 냄새로 확인하십시오. 아홉째, 외식할 때는 구이, 찜, 국물 요리를 선택하십시오. 튀긴 것은 줄이십시오. 10번째, 하루에 드시는 기름 총량은 3스푼에서 4스푼 정도로 조절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오늘 당장 들기름 작은 병 하나를 사십시오. 그리고 오늘 저녁 나물을 무치시고 나서 마지막에 들기름 1스푼을 넣으십시오. 그게 시작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한 가지만 바꾸시면 됩니다. 들기름을 냉장고에 넣어두시고 나물 무칠 때 마지막에 1스푼, 그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그 1스푼이 습관이 되면 다음에 올리브유를 더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엔 식용유를 줄이시면 됩니다. 한 번에 다 바꾸려고 하시면 힘드십니다. 하나씩 천천히, 꾸준히.
어르신, 우리 세대는 어려운 시절을 이겨낸 분들입니다. 자식 키우면서 내 몸 한번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살아오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손주들과 오래 함께 하시려면, 건강하게 걸어 다니시려면 지금의 이 작은 변화가 10년 후를 만듭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돈도 많이 안 듭니다. 들기름 작은 병 하나, 올리브유 작은 병 하나, 이것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됩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기름 사용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드린 내용은 건강 연구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건강 정보입니다. 현재 고혈압, 당뇨, 심장 질환 등으로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시면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개인마다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전문가와 함께 찾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